그날TV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보물을 하나 건져 가지고 왔어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또다시 빌리는 일을 하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김용택 시인의 그 교단일기 책을 발견했어요. 이 김용택 시인의 그 글들은 평소에 좀 여러 권 읽었는데 교단일기를 이렇게 쓴 거는 또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리고 오면서 저의 옛 추억을 만나는 듯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이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야기 내용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나 어떤 스릴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굴곡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도란도란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소박하고 스케일이 작은 그런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제 42년여 학교 생활과 또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것까지 하면은 5, 60년 동안의 학교 안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어보고 싶어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한 달이면 한 20권씩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이에요. 그런데도 이 책은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과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좀 쓴 글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완전 일기장 전체를 아이들과의 이야기로 메꿔지는 거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후회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제 경영록을 버린 것들이 상당히 후회가 되고 그러는데, 이 김용택 시인의 것을 만나니까 꼭 제 것을 만난 것 같이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책이 두꺼워요. 38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동안 읽고 제가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씩 읽어야겠다. 근데 혼자 읽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낭독을 하면서 그날TV 가족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 때는 건너뛰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교단일기, 덕치초등학교 서문. 내가 학교에 입학한 날 운동장에는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1948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분이니까 6.25 바로 그 직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전쟁 때 교실은 불타고 없었다. 운동장가 벚나무에 흙판을 매달아 놓고 공부를 했다. 왜? 흙판이 칠판이죠. 검정 칠판이었어요. 그때는. 교실이 없으니까 운동장 나무에다가 이 칠판을 매달아 놓고 야외 학습을 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비가 오면 집으로 갔다. 애들을 다 집으로 보낸 거예요. 겨울이 되자 천정이 없는 교실로 눈이 내렸다. 아이들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반은 18명이었다. 한아름이 넘는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덕치초등학교에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700명이 넘었다. 이분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그 학교에 교사가 돼서 간 거죠. 지금 덕치초등학교. 아이들과 공을 차고 놀았다. 내 아름으로 한아름이 넘는 살구나무에 노란 살구들이 열렸다. 살구가 노랗게 익을 때까지 지키느라 힘들었다. 왜냐하면 풋살구를 애들이 다 흔들어서 따먹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먹을 것이 귀해서 전교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고도 남았다. 내가 학교를 그만둘 때 아이들이 모두 39명이었다. 우리 반은 3명이었다. 그러니까 또 많아졌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살구나무는 내가 학교를 그만둔 이듬해에 베어졌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나는 덕치초등학교에서 37년을 살았다. 참 대단한 인연입니다. 보라색
오동꽃이 피고 노란 꾀꼬리가 울면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할 말이 별로 없는 내 평생이 베어진 살구나무 아래 노란 살구로 묻혀 있다. 풋살구 같은 아이들이 덕지초등학교가 여한도 미련도 없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가 처음 생각한 대로 나는 끝까지 잘 살았다. 2013년 1월 김용택 이렇게 썼어요. 자,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이 일기는 내가 선생 노릇을 그만두려 하다가 다시 교단에 서며 쓴 글들이다. 나는 감동 없는 일상을 못 견뎌 한다. 어린이들에게 나는 늘 새로워야 했고 어린이들 앞에 서서 나는 늘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 싱그러워야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 앞에 선 내 자세는 구태의연했고 내 생각은 타성에 젖어 고루했으며 사랑은 열정이 식어 시들해졌고 일상은 무기력하고 지루하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 일기는 내가 나에게 채찍질을 한 부끄러운 글이다. 또 봄이 가고 있다. 나이 22살에 교단에 서면서 나는 선생 노릇으로 한평생 행복하자고 다짐했다. 싱싱한 어깨, 까만 머리에 푸른 내 청춘 앞에 앉아있는 코올리 개들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시작했으니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다짐했다. 그런 삶도 그런 한평생도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일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글이 아니다. 하루 동안 떠도는 자기 생각을 두서없이 기록한 글이다. 서툴고 어색하고 유치하고 남이 보면 부끄러운 자기 반성과 쇄신의 기록이 일기가 아닌가. 교실 앞 누리통에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다.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할 때 이 나무는 청년이었다. 이제 나무는 아름드리가 되어 늙어간다. 늙은 몸에도 꽃을 담은 나무는 피운다. 오래된 가지에 꽃을 피우면 때론 고졸하고 때론 고색 창연해 보인다. 살구나무 살구꽃을 보며 나는 봄마다 얼마나 까닭 없이 설렜던가. 잘 살아온 나무다. 그 살구나무에 올해도 꽃이 피었다가 졌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그 땅을 달리는 아이들의 튼튼한 발길들을 나는 오늘도 바라본다. 2006년 봄 내가 태어나 자란 덕지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김용택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학기 8월 23일에서 12월 29일까지의 일기. 8월 23일 월요일 개학이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는 거죠.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홍수, 요영이, 하영이, 종현이, 희창이, 강수, 용민이, 은희, 한빈이. 비가 와서 학교 앞 강물이 불어났다. 매미들이 울고 학교 뒷곁에 호박들이 누렇게 익었다. 아이들 얼굴이 반갑다. 현수가 달려온다.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을 불러 모두의 손을 잡아준다. 학교가 아침 풀밭같이 싱그럽다. 교실을 청소하고 책을 정리하고 우편물도 정리한다. 우편물 정리하는 일도 큰 일과다. 교실의 운이 좋다. 나는 교실에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좋다. 1학년 선생이 늦게 출근을 하는 바람에 1학년 교실에 가서 2학기 교과서를 나누어주고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제대로 선생 노릇 해야겠다. 사람을 만들어야지.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 의젓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길러야 한다. 하루를 꽉 차게 보내야 한다. 교육은 위대하고 교육자는 더 위대하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답게 다듬어 가야 한다. 우선 내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든든한 인격자,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숙제 검사를 했는데 은희, 강수가 방학 동안 하루도 일기를 쓰지 않았다. 매미들이 운다. 가을이다. 종현이, 다은이, 한빈이는 방학 전에 달달 외우던 구구단을 다 까먹고 왔다. 환장하겠다. 열받아 한 대씩 쥐어박았다. 그래도 열이 식지 않는다. 이거 참. 교육자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누가 뭐래도 내 길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연하게 걸어가는 선생이 되기를, 그런 인간이 되기를 다시 굳게 다짐하자.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직을 보여주자.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성실함이다. 잊지 말자. 명심하고 다짐하자. 성실함.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늘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일기를 썼네요. 그 다음 8월 24일 화요일 흐림.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 전학 온 회창이 책상 정리하고 아이들 자리도 키순으로 바꿔주었다. 애들이 방학을 지내고 나면은 막 키가 들쑥날쑥해요. 더 큰 애가 있고 앞에 앉았던 아이가 뒤로 쭉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키를 또 다시 한번 자리를 바꾸죠. 시골로 전학 온 아이들이 우리 학교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아하,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온 거죠. 부모님의 이혼이나 가정의 파탄 때문에 외갓집으로 온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아들, 딸들 아닌가. 내가 가르친 아들, 딸들이 이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자녀를 또 시골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느라면 아이들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문제다.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희창이가 와서 우리 반은 이제 10명이 되었다. 시골 학교. 제법 교실이 그득하다. 요 근래 내 교사 생활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다. 한 명 한 명을 새로 들여다본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적으면 더 좋지 않다. 아이들이 적으면 갈등 조정 능력을 기를 수 없다. 오늘은 기분이 넉넉해진다. 매우 좋다. 희창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 예정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운동장을 걸어가는 쓸쓸한 모습을 보다가 외면한다. 화단에 세르비아 꽃이 붉고 백일홍 꽃도 붓다. 저 아이에게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제 숙제 안 해온 놈들 숙제 검사를 했다. 종현이, 한빈이는 구구단을 제법 또렷하게 외운다. 방학 동안 일기를 하루도 쓰지 않은 강수는 8월 1일부터 4, 5일만 쓰고 8월 23일치를 썼다. 너무 빤한 속셈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8월 1일 쓰고 2, 3, 4 쓰다가 8월 23일 이렇게 건너뛴 거죠. 옛날에는 모두 일기를 다 썼고 일기 검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은희는 6.17을 기억해서 썼다. 용서하기로 한다. 타성에 젖은 교사 생활이 이 일기를 통해 새로이 거듭나기를 나는 나에게 원한다. 지루한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 선생은 자기 자신과 아이들에게 늘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삶도 스스로에게 빛을 발하리라. 앞산이 짙부르다. 여름 끝이다. 계절 끝은 아름답다. 있는 힘을 다하기 때문이다. 앞산을 바라본 지 몇십 년이 되었다. 나는 저 산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다. 산은 변함없고 말도 없다. 저 앞산에 있는 밭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다가 누구는 떠나가고 또 누구는 죽었다. 밭가에는 해마다 무덤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나는 계절별로 그 모습을 봐왔다. 내게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풀이해 공연되는 연극무대 같은 앞산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늘 새롭게 감동하며 살았다. 산아 고맙고도 고맙다. 산아 매미가 온다. 매미 울음소리가 어쩐지 쓸쓸하다. 한물 같다. 가을 소리, 가을 모습들은 쓸쓸타.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8월 25일 수요일 햇살도 있고 약간 흐리기도 함. 종현이가 수학 익힘책과 수학책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책 나눠준 지 하루 만에 책을 잃어버리다니 말문이 막힌다. 전학 온 희창이더러 아침에 구구단을 외워보라고 하니 하나도 못 외운단다. 어제 집에 가서 뭐 했냐고 물으니 기억이 없단다. 이런. 깜짝 놀라 아침밥 먹었냐고 했더니 이 또한 기억이 없단다. 교무실로 달려가 희창이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정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말로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잔꾀란다. 희창이는 부모님과 헤어져 친척 집에서 눈치만 보면서 자랐다고 했다. 난 아직도 이런 아이들을 보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깊이 상처받은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인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파괴되면 가족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깊이 상처받는다. 이 어린 영혼을 어떻게 달래 평안한 신뢰의 일상으로 끌어올린단 말인가. 내게 지워진 짐이 무겁고 겁난다. 그래도 힘내자. 종현이 희창이 거짓말을 한빈이 때문에 또 화를 냈다. 화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가 먼저 치민다. 화로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아이들 일은. 그렇게 혼이 나고도 아이들은 금방 또 선생님 하며 달려든다. 그럴 때면 코끝이 찡해진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무랄 때도 절대 감정을 앞세워선 안 된다. 따사로운 자애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나무라야 한다. 교단은 자기 인생을 수업하는 고난도 수련 도장이다. 교사는 스스로 위대한 인격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월 26일 목요일 아침에 세찬 소낙비. 아침에 출근해서 현관에 들어서니 당은이 동생 다혜가 엎드려 신발을 신고 있었다. 놀리려고. 너 누구요? 그랬더니 나 언니 동생이요? 한다. 누구 언니? 우리 언니요. 그려? 아이들이 일기를 꼬박꼬박 써왔다. 잔소리가 아이들을 새로 바로 세운다. 아마 일기에 대해 나는 35년 동안 거의 날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어린이들과 몇십 년을 지내며 반복하는 잔소리가 나도 지겨워질 때가 있다. 잔소리하는 습관이 버릇이 되어 나를 잘게 만들기도 했다. 자잘한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나치게 신경을 집중하기도 한다.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는지 모른다. 전학 온 희창이가 신나게 구단을 내고 있다. 금세 6단까지 외워버린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난다. 사람을 바라보는 겁먹은 눈이 서서히 풀리길 바란다. 희창아, 종현이가 또 책을 잃어버렸다. 오늘은 생활의 길잡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거짓말 같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저놈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요? 오늘도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터져나오는 화를 어찌할 것인가. 화내면 찜찜하다. 오후에 있었던 일이다. 손님을 보내고 물을 마시러 교무실에 갔더니 학교 보조교사가 우리 반 강수집 인터넷 사용료가 25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준다. 놀라서 자세히 들어보니 강수와 1학년 채훈이와 중학교 2학년 형이 강수네 인터넷을 사용했단다. 기절할 일이다. 강수는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 25만 원 남짓이면 엄청난 돈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강수네 컴퓨터는 학교에서 사주었다. 한 달 사용료도 학교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현수에게 물어보니 강수 할머니가 신발로 마루를 치며 강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셨단다. 강수에게 물어보았다. 강수 입에서는 나도 잘 모르는 컴퓨터 용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날마다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었고 어떤 날은 새벽까지 컴퓨터를 했단다. 성인 사이트, 음란 사이트를 돌아다녔단다. 강수 얼굴에 핏기가 없고 흐늘거리기도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미칠 일이다. 환장할 일이다. 요즘 아이들이 괴물로 보일 때가 있다. 우리 일상의 저쪽에서 일어나는 이 괴물 같은 가상세계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끔찍하다. 하루하루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받아 사는 강수 할머니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진다. 강수도 할머니가 돈을 갚으셔야 한다고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린다. 강수가 가고 난 빈 교실에 앉아 가슴이 멍해진 채 내일 강수네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뒤뜰 숲에서 풀벌레들이 온다. 진정 가을이 왔다. 어떻게 될까요? 8월 27일 금요일 활짝 개고 아침에 선선한 바람.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무덥다. 화단에 셀비어꽃이 활짝 피었다. 살구나무 잎들은 벌써 늘었다. 내가 평생을 다닌 학교다. 생각하면 온갖 일이 다 떠오른다. 그때 저 교실 앞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놀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들이 되었다. 저 풍경들이 때론 낯설고 때론 새롭다. 늘 보던 것들을 낯설고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건 내 장점이다. 강수 문제를
선생님들과 의논했다.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컴퓨터를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날이면 날마다 인터넷에 들어가 싸움과 주먹질을 보느니 그냥 노는 게 낫다. 그냥 산 보고 그냥 들 보고 그냥 하늘 보고 그냥 혼자 심심한 게 훨씬 낫다. 심심하면 할머니 일하는 곳에 가든지 이웃 현수네 집에 놀러 가는 게 훨씬 낫다. 오후에는 햇살이 진짜 투명하다. 진짜 맑다. 거울처럼 맑아서 강 건너 밭에 있는 곡식들이 손에 잡힐 것 같다. 매미들이 울어댄다. 아이들이 날아가는 새와 나무와 꽃 그림을 그린다. 꽃들이 아이들 도화지에서 살아나는 모습, 새가 날아가는 하늘을 오래도록 보고 서 있었다. 8월 28일 토요일 맑음. 예영이가 학교에 안 왔다. 쌍둥이인 하영이에게 물어봤더니 새벽부터 배가 아팠단다. 한 명만 안 와도 교실이 텅 빈 것 같다. 아침에 강수 작은아버지께 전화해서 일단 인터넷을 끊으시라고 했다. 가슴이 아프다. 강수는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100번 낫다.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강수 마음이 어떨지 자꾸 걸린다. 강수는 월요일부터 학원에 다닌단다. 순창으로 다닌다니 그 또한 염려가 된다. 강수가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소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걱정이다. 그래도 강수가 원하니 나도 허락하기로 했다.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하루하루 탈이 없으면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으면 그게 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늘 어른들이다.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일주일을 반성해보자. 교사가 문제라고 하네요. 우리 학급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은 나다. 내 잘못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진매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것,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아내를 만난 것,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나는 인생에서 최고 잘한 일로 여긴다. 내 인생이 이처럼 큰 복을 받았기에 나는 늘 사랑하고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며 살았다. 나는 언제나 삶은 인생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작고 단순하고 소소하게 그냥 조용히 나무처럼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번잡하고 쓸데없는 것들로 번민하고 괴로워한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질없는 것들인데 많은 시간을 그런 일에 할애하고 마음을 쓴다. 그럴 것 없다. 단순하고 작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난 늘 돌아갈 것이다. 문학을 하면서 진매 마을에 살면서 맛보았던 그 아름다운 고립과 외로움으로 그리고 어머니 곁으로 나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산을 안고 물을 달래는 어머니의 저 오래된 인내와 삶의 초연함을 난 배워야 한다. 어머니는 내가 선생님이 된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셨다. 그 기쁨을 안고 나는 끝까지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는 결코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어머니는 여기지 않으셨다. 오늘은 강수일로 마음이 착잡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결국은 바르게 고쳐왔다.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흐림 태풍이 온다고 한다. 아침에 학교에 오니 아이들 여럿이 복도 끝 창문에 부터 시끄럽다. 다가가 보니 유리창 밖에 커다란 왕거미 집이 부서져 있고 왕거미는 죽은 듯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누가 거미집을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물었다. 5학년 학생이었다. 이마에 꿀밤을 한 대 먹였다. 너희 집을 누가 이렇게 부숴버리면 넌 어떻게 할래? 거미는 그때까지 죽은 척 매달려 있었다. 어린 시절처럼 거미줄에 참새가 걸려 있기도 했다. 3대 끝에 삼각형을 만들어 거미집을 감아 매미 잠자리를 잡던 일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 일은 다 그립다. 학교 운동장을 뛰놀던 동무들 얼굴이 잠깐 스쳐간다. 어느 날 새들이 벚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걸 봤다. 나는 동무 한 명과 함께 돌을 주워 새에게 힘껏 날렸다. 퍽 하는 소리가 난 후 새가 깃털을 날리며 빙글빙글 떨어졌다. 발 앞에 뚝 떨어진 새를 보다가 우리
둘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때 놀라워하던 친구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대학 입시 요강이 바뀌었다. 교육을 바로잡는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을까?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진다. 내 아이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이 철저한 이기주의가 나는 무섭다. 무조건 남들을 밟고 넘어가야 산다는 이 동물적인 본능이 나는 두렵다. 경쟁이 극대화된 야만성 앞에서 사람이 제대로 사람의 정신으로 서 있을 땅은 없다. 무서운 경쟁력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나는 무섭고 겁이 난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 하나만 잘 살아야 한다는 이 반사회적인 심보가 정말 치떨리게 무섭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나 살고 너 죽는 식으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야만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와 너가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도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최고 가치가 되는 인간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제가 최우선인 사회 가치는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철저하게 망가뜨린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가치가 싫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랄TV 윤석희가 지금 김용택의 교단일기를 함께 읽고 있어요. 오늘 지금 첫날인데 33페이지까지 읽었으니까 이게 370페이지니까 한 10여일이면 읽을 것 같네요. 저는 옛날에 제 추억으로 지금 들어가서 저의 교사 시절을 지금 전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셨나요? 여러분 일기 씁시다. 예전에는 온 국민이 다 썼고 온 학교에서 전부 일기 검사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오늘날 그 정도로 지금 성장하신 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자녀들이나 또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일기 쓰기를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